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리 모아도 속도가 안 붙어요. 투자를 해도 자산이 너무 천천히 늘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산이 눈에 띄게 빠르게 불어납니다. 마치 계좌에 가속기가 붙은 것처럼요. 그 전에는 수년 동안 애써야 수백만 원 늘던 자산이 어느 날부터 천만 단위로 오르내립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1억이라는 임계점을 넘긴 순간부터 돈의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억 이전의 돈은 내가 일해서 모으는 돈입니다. 하지만 1억 이후의 돈은 돈이 일해서 불어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전에는 내가 돈을 끌고 가야 했지만 이제는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1억이 자산 가속의 분기점인지, 왜 이 금액을 넘기면 돈이 폭발적으로 커지는지, 그리고 아직 1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장 빠르게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지를 실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자산이 느리게 쌓이는 이유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이 정확히 어디서부터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챕터 1. 왜 1억이 자산 가속의 분기점이 되는가? 1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이 금액은 돈의 움직임이 바뀌는 전환 지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단순히 쌓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돈이 스스로 일을 시작합니다. 즉, 저축의 세계에서 복리의 세계로 넘어가는 첫 문턱입니다. 첫 번째,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처음 투자에 입문한 사람의 돈은 대부분 노동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일해서 벌고 그 돈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합니다. 즉, 돈의 방향이 노동자산으로 흐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1억이 넘어가는 순간 흐름이 바뀝니다. 자산이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이 다시 자산으로 돌아가며 돈의 방향이 자산, 수익, 재투자의 구조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시작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얼마를 더 저축하느냐보다 얼마를 굴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즉, 노동의 효율이 아니라 자본의 효율이 삶의 속도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장의 중심이 바뀐다. 자산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내 노력과 절약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1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노력보다 자본의 움직임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이때부터 투자자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돈이 일하도록 두는 사람이 됩니다. 주식시장의 성장, 배당금, 복리 수익이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시점이 바로 이 구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한 돈의 양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라는 겁니다. 1억을 넘어서는 순간 자산의 증가가 나의 행동량과 노력 시간에 비례하지 않게 됩니다. 즉, 돈이나 대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리의 가속 구간이 열리기 시작한다. 복리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시간 거의 직선처럼 움직이지만 특정 시점을 지나면 기울기가 갑자기 가팔라집니다. 그 시점이 바로 1억 전후 구간입니다. 그때부터는 시장의 미세한 수익률 변동조차 실제 금액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자산 곡선은 완만한 직선에서 곡선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가속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노동의 한계 속에서 쌓인 자본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자본이 만들어내는 수익이 노동소득을 뛰어넘습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공이 노동력에서 자산으로 교체되는 순간이죠. 네 번째, 리스크의 본질이 바뀐다. 처음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빠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일 때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1억이 넘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이제는 잃지 않는 것이 더 큰 수익이 됩니다. 안정적인 ETF나 우량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설계해도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가 체감될 만큼 빨라집니다. 즉, 과거엔 얼마를 벌까가 중요했다면 이후엔 얼마를 지킬까가 훨씬 더 강력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심리적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산이 작을 때는 수익이 작으니 조급해지고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1억이 넘어가면 조급함이 지속성으로 바뀌고 한방 투자가
복리 시스템으로 대체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여유가 생긴다. 1억 전후의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까지는 늘 모자람의 감정이 중심이었습니다. 투자해도 불안하고 떨어지면 조급하고 오르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하락장조차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유자금이 생기고 내 자산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의 변동이 공포가 아니라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할인 구간으로 인식됩니다. 결국 심리적 안정이 복리를 유지하게 만들고 복리가 그 안정성을 다시 강화시키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여섯 번째, 투자의 선택지가 달라진다. 자산이 1억을 넘어서면 투자자의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은 돈으로는 할 수 없었던 구조적 분산과 장기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ETF를 조합하거나 일정 비율로 현금을 유지하면서 리밸런싱을 설계할 수 있죠. 즉, 투자의 기술이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 첫 무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시장에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면 이 시점부터는 시장을 활용하는 입장이 됩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자산의 성장 구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규모가 전략을 가능하게 만드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노력의 방향이 효율적으로 변한다. 1억 이전까지는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돈을 지키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노력이 중심이 됩니다. 즉,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몇 시간을 더 일하느냐보다 그 시간 동안 내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소득 구조의 본질입니다. 내가 자산의 관리자로 올라선 순간 내 시간은 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가 다시 생산성을 키우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1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돈이 모이는 구간이 아니라 돈의 성질이 바뀌는 구간입니다. 그전에는 돈을 모으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돈을 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자산의 속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변하고 이 곡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속됩니다. 챕터 2. 왜 1억 이후 자산이 폭발적으로 빨라지는가? 1억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자산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이 넘어서는 순간 돈의 성장 속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리의 가속 구조, 투자 심리의 안정화, 그리고 자본 효율의 변화. 첫 번째, 복리는 규모의 함수다. 복리의 핵심은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원금이 작을 때는 복리의 효과가 너무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커진다는 공식이 아닙니다. 복리는 시간 곱하기 원금의 함수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이 작으면 속도는 느리고 원금이 충분히 커지면 같은 시간 안에서도 성장 곡선이 폭발적으로 가팔라집니다. 즉, 1억을 넘긴다는 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복리의 기울기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규모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자산은 선형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본이 일하는 구조로의 전환. 1억 전후를 경계로 투자자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자산을 밀어붙이는 노력 중심의 성장 단계입니다. 하지만 1억 이후부터는 돈이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느냐가 자산을 결정합니다. 돈이 일하는 구조로 바뀌면 나의 노동력이 아닌 시장 복리 시간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자산을 키우게 됩니다. 이 전환은 아주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1억 전까지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 근로소득의 확장이었다면 1억 이후부터는 자본소득의 복제가 됩니다. 즉,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나를 대신해서 수익을 만들어주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산이 커질수록 변동성의 의미가 달라진다. 소규모 자산 단계에서는
시장의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집니다. 0.5%의 하락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락장마다 불안이 커집니다. 하지만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같은 변동률이라도 체감되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이 커지면 단기 변동보다 장기 추세의 힘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오르내리지만 장기적인 복리 성장의 궤적은 꾸준히 위로 향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자산 규모가 충분히 쌓이면 변동성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를 재조정하는 리듬이 됩니다. 결국 자산이 커질수록 시장의 일시적 흔들림보다 복리의 장기 궤도에 대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 신뢰가 생기면 투자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안정이 다시 장기 복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투자 심리의 구조가 바뀐다. 돈이 적을 때는 늘 불안합니다. 작은 손실도 크게 느껴지고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억을 넘기면 심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잃어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투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1억 이전에는 급등을 노리는 투자를 하지만 1억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시하게 됩니다. 단기 이익보다 복리 유지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하기 때문이죠. 즉, 심리적 안정이 투자 습관을 바꾸고 그 안정된 습관이 다시 자산을 키워주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안정되는 게 아니라 안정된 투자가 돈을 더 빨리 불리게 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본 효율이 달라진다. 자산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20에서 30%의 수익을 노려야 의미 있는 성장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6에서 8%만으로도 자산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즉, 위험을 줄여도 수익이 유지되는 단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복리 구조의 완성입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작은 수익률도 큰 절대 금액으로 환산되고 그 금액이 다시 자산에 더해져 기하급수적인 성장 곡선을 만듭니다. 결국 부의 속도는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1억 이후의 투자는 바로 그 지속성의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이 아군이 된다. 1억 이전까지의 시간은 부담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벌어야 했고 늦으면 늦을수록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커진 이후부터 시간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가 작동하고 자산이 자동으로 일합니다. 즉, 시간이 적이 아니라 동맹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수익이라는 사고로 바뀝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의 변화가 아니라 투자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일곱 번째, 인생의 전략이 바뀐다. 1억 이전까지의 목표는 얼마를 벌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1억 이후부터의 목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릴 것인가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던 사람이 이제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굴립니다. 즉,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 구조적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죠. 자산의 속도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를 구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1억이라는 금액은 바로 그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출발선입니다. 결국 1억 이후 자산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유는 노력의 양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돈의 구조, 시간의 역할, 심리의 안정이 모두 한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 사라지고 복리가 일하며 시간이 내 편이 되는 순간 자산은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가속합니다. 챕터 3. 1억이 없더라도 빠르게 도달하는 공격적 현실 전략. 지금 내 통장에 1억이 없다면 그건 시작이 늦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속도를 만들기 위한 구조 설계의 구간입니다. 1. 첫 단계 수입 구조를 바꾸는 게
투자보다 빠르다. 자산 1억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크기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금, 절약, ETF를 동시에 이야기하지만 진짜 속도를 내는 사람들은 본업을 확장하거나 수입 루프를 늘립니다. 즉, 단순히 한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 단가를 높이고 추가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겁니다. 사이드 잡, 고수익 기술형 부업, 본업 내 인센티브형 포지션 이동. 핵심은 이겁니다. 월급으로 1억은 느리다. 캐시플로우를 병렬화해야 속도가 붙는다. 노동의 방향을 바꾸면 3년 안에도 자산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초기엔 공격적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써라. 자산이 작을 때는 방어보다 확장이 우선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구조적으로 위험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 기준으로 1억 이하 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공격형 현실 포트폴리오 예시, 나스닥 100 ETF 50%, S&P 500 ETF 20%, 고배당 ETF 10에서 15%, 글로벌 ETF 10%, 현금 또는 단기채 5에서 10%. 이 비율의 핵심은 공격성과 복리의 균형입니다. 자산이 작을 때는 QQQ, TQQQ 같은 기술 성장형 비중을 높여야 자본이 눈에 띄게 불어납니다. 그러나 100% TQQQ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해야 합니다. 1억 이전의 목표는 생존 성장이지 한방 승부가 아닙니다. 즉, 리스크는 크지만 회복 가능한 수준으로만 감수하는 것. 이게 장기 복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공격법입니다. 3. 세 번째, 투자액보다 투자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넣어야 빨리 간다. 하지만 자본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투자의 지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이라도 자동이체로 꾸준히 5년을 유지하는 사람이 단기 큰 금액을 넣었다가 빼는 사람보다 훨씬 빨리 자산을 키웁니다. 여기서 전략은 하나입니다. 자동화입니다. 매달 고정일 자동이체, ETF 자동 매수 설정, 월급 들어오면 지출 전 투자 원칙. 이 단순한 자동화가 장기 복리의 기둥이 됩니다. 1억을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춘 게 아니라 투자 루틴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4. 네 번째, 변동성을 적립 타이밍으로 전환하라. 하락장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산이 작을 때는 하락할수록 속도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더 많은 단위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 성장기에는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기준선 대비 10% 하락 시 1차 추가 매수, 20% 하락 시 2차 매수, 30% 하락 시 매수 중단 후 평단 유지. 이런 규칙을 미리 정해두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락장이 오히려 1억을 앞당기는 기회가 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5. 다섯 번째, 소득을 투자 자산화하라. 속도를 내고 싶다면 월급을 생활 비용이 아니라 투자 자산의 재료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계좌 분리입니다.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 투자 전용 계좌. 투자 자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매달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감정적으로 출금하게 되고 결국 복리 구조가 끊어집니다. 따라서 1억을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소득 구조화와 계좌 분리가 가장 먼저 정립돼야 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단순합니다. 한 달 소득의 30에서 40%를 투자 자동이체로 고정하는 것. 그 습관 하나가 3년 뒤 여러분의 자산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6. 여섯 번째, 시장이 아닌 내 속도를 관리하라.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려다 자기 속도를 잃습니다. 그러나 1억 이전 단계에서는 시장 분석보다 습관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구간의 목표는 투자 실력 향상이 아니라 돈이 불어나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자동 투자, 포트폴리오 단순화, 목표 수익률 고정 연 8에서 10%, 감정 매매 금지.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자산은 복리로 움직입니다. 투자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특히 1억 이전에는 속도보다 생존이 곧 복리의 재료입니다. 7. 일곱 번째 심리적으로는 1억 이후에 나로 살아라.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지금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더라도 1억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즉, 단기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소비보다 시스템을 만든다. 수익보다 복리를 본다. 조급함 대신 구조를 지킨다. 이 마음가짐이 실제 결과를 앞당깁니다. 왜냐하면 시장보다 무서운 건 스스로 복리를 끊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으로 35년만 꾸준히 유지하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1억은 꿈이 아니라 복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첫 임계점일 뿐입니다. 1억은 끝이 아니라 돈이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선이다. 1억이라는 숫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10년이 걸리고 누군가는 3년 만에 도달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시장이 아니라 습관과 구조에서 생깁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욕심보다 매달 투자 시스템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복리의 끝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1억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가 돈을 벌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돈이 나를 대신해 벌어줍니다. 그게 바로 자본소득의 세계이자 파이어를 현실로 바꾸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 돈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세우는 것. 그 첫 단계를 만든 사람은 이미 절반 이상을 달성한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부자든 자유든 혹은 단순한 여유든 그 모든 출발점은 1억이라는 단순한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1억은 끝이 아니라 진짜 자산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의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돈의 구조와 시간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이 복리의 가속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미주파이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